종이컵 하나가 벤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었고 옆에 노란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 5글자를 쓰는데 이 남자는 1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이름도 모른 채 1년을 옆에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도 무너지기도 하더군요. 이건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빈 벤치, 지금 시작합니다. 최진호라는 남자에게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려서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새벽이 되면 그 조용함이 잠을 깨우는 겁니다. 소리가 없다는 게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혼자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커피를 내려 텀블러에 담고 점퍼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을 건너면 작은 공원이 나옵니다. 벤치가 3개 있는데 앉을 만한 건 하나뿐입니다. 하나는 가로등 바로 아래라 새벽에도 대나처럼 환하고 하나는 공중 화장실 옆이라 냄새가 너무 옵니다. 3번째 벤치만이 산책로 모퉁이 느티나무 아래에 조용히 놓여 있어서 가로등 빛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나무가 만들어주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진호가 5년째 앉는 벤치가 이겁니다. 오늘도 벤치 왼쪽 끝에 앉았습니다. 텀블러를 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느티나무 잎사귀 사이로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입니다. 별이 서너 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책로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사람이 오는 일은 드물었지만 그냥 지나가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벤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벤치 오른쪽 끝에 누군가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솔직히 약간 불쾌했습니다. 3개 중에 하필 이 벤치에, 하필 사람이 앉아있는 벤치에 앉다니. 나머지 2개가 불편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5년 동안 혼자 앉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 영역이 침범당하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기침을 하지도 전화 통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처럼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슬쩍 옆을 봤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진호와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로 보였습니다. 검정 패딩을 입고 있었고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사람이 앉고도 남을 만큼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왔습니다. 진호보다 조금 늦게 와서 조금 먼저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고 왔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목도리를 두르고 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벤치에 오는 걸까? 진호는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말을 건 적이 없으니까요. 애초에 진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법을 모르는 사람.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말이 적었습니다. 여보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으면 아무거나 라고 대답하고 나 오늘 힘들었어 라고 하면 나도 힘들어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정수연. 유방암으로 5년 전에 떠났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미 3기였고 수술과 항암을 반복하다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이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하나 있지만 캐나다에서 취직하고 결혼해서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1년에 2번 전화가 오고 명절엔 카드 한 장이 올 뿐입니다. 진호는 원래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작은 곳이었지만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인쇄가 보편화되면서 일감이 줄었고 아내 병원비가 쌓이면서
빚이 늘었고 3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54살에 새로 취직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이 벤치에 앉기 시작한 것도 아내가 떠난 뒤였습니다. 집에 있으면 아내가 쓰던 물건들이 눈에 밟혀서 해 뜨기 전에 나와 해 뜬 뒤에 들어가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머리빗이 화장대에 그대로 있고 라벤더 향초가 선반 위에 그대로 있고 옷장을 열면 아내의 외투가 아직 걸려 있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치우면 진짜 끝이니까요. 그렇다고 그것들과 눈을 마주치며 하루를 보낼 수도 없으니 새벽마다 도망치듯 이 벤치로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르는 여자가 옆에 앉기 시작하면서 벤치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와 누군가 옆에 있을 때의 공기는 온도가 달랐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요. 처음에 느꼈던 불쾌함은 일주일 만에 사라졌고 한 달이 되니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벤치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말을 하지 않고도 이 사람에 대해 알게 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것. 가끔 책을 가져와서 읽었는데 왼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검정 패딩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 봄이 와도 그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그 패딩이 이 사람에게는 갑옷 같은 건지 바깥 세상과 자기 사이에 두는 한 겹의 벽 같은. 그리고 벤치에 앉기 전에 반드시 손바닥으로 자기가 앉을 자리를 한번 쓸고 앉는다는 것. 이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맑은 날에도 반드시 한번 쓸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넉 달째쯤 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안 온 날이 있었습니다. 드물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 날에는 벤치가 너무 길었습니다. 혼자 앉으면 벤치가 원래 이렇게 길었나 싶을 정도로 허전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인데 없으면 티가 났습니다. 커피 맛도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날의 커피는 덜 쓴맛이었는데 혼자인 날의 커피는 원래 쓴맛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중에 이 사람이 오지 않는 날은 열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오지 않은 날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1년을 함께 앉았습니다. 진호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말을 걸어야 하나? 안녕하세요라고? 하지만 걸지 못했습니다. 걸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걸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말을 걸면 이 거리가 바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앉고도 남을 만큼의 거리. 그게 54년 동안 감정 표현이라는 걸 해본 적 없는 남자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안전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넘으면 아는 사람이 되고, 아는 사람이 되면 관계가 되고, 관계가 되면 언젠가 또 잃게 됩니다. 한 사람을 이미 잃어봤으니까요. 1년 동안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은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말의 첫 마디를 고를 수 없었던 겁니다.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 벤치에서 함께 맞는 두 번째 가을이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 있으니 함께라고 할 수 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함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중간한 사이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한국어에는 마땅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애매했습니다. 10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겨울에게 자리를 내주기 직전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한파가 새벽 공기를 꽁꽁 얼려놓은 날이었습니다. 진호는 텀블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점퍼 지퍼를 턱까지 올려도 목덜미로 찬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검정 패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약간 느렸습니다. 벤치 앞에 서서 손바닥으로 자리를 쓸고 앉는 동작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앉고 나서 양손을 입 앞으로 가져가 호호 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스름해 보였습니다. 진호는 커피를 마시다가 슬쩍 옆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1년이 넘도록 이 벤치에 뭔가를 들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커피도, 물도, 간식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갔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음료 하나 없이 앉아 있었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것 하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말을 건 적이 없으니 뭔가를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파르스름한 입술과 호호 부는 양손을 보는 순간 진호의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충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해야 정확합니다.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손이 텀블러 뚜껑을 열었고 가방 속 종이컵을 꺼냈고 커피를 따랐습니다. 종이컵. 왜 종이컵이 가방 안에 있었느냐면 진호가 경비 업무 중에 간혹 주민에게 커피를 대접할 일이 있어서 늘 두어 개 넣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쓴 적 없는 종이컵이 가방 바닥에 늘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쓸모가 생긴 겁니다. 커피를 종이컵에 따르고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세 걸음. 자기 자리에서 벤치 가운데까지 세 걸음. 이 세 걸음을 떼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진호는 벤치 한가운데 두 사람 사이의 정확한 중간 지점에 종이컵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진호는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옆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옆 사람에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54살 먹은 남자의 심장이 종이컵 하나 놓아둔 것 가지고 이렇게 뛰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스스로도 한심했지만 뛰는 걸 어떻게 합니까? 멈출 수가 없는걸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초인지 1분인지 5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호에게는 그 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귀가 옆에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 손이 움직이는 기척, 그리고 종이컵이 벤치에서 들려 올려지는 아주 작은 소리. 가져갔습니다. 진호가 그제야 슬쩍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그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녹이듯이. 아주 오랫동안 차가웠던 손을 녹이듯이. 진호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아픈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5년 동안 진호의 가슴은 아프다 못해 무감각해진 상태였습니다. 너무 오래 아프면 아픈 줄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무감각한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저 손이 오랫동안 차가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오랫동안 혼자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가 벤치에 가보니 자기 자리 옆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탕 하나, 딸기맛 캔디, 빨간 비닐에 쌓여있는 편의점에서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한 사탕이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모난 노란 포스트잇에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 고마웠습니다. 진호가 사탕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54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탕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다 준 것 말고는 어른이 되고 나서 사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이런 걸 해본 적 없었습니다. 진호도 아내에게 해본 적 없었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서툰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남자의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의 사람. 사랑한다는 말을 아내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진호는 사탕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포스트잇은 접어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왜 지갑에 넣었는지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냥 버리기가 싫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씨가 동글동글했거든요.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동글동글 글씨에는 날카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벤치 한가운데 작은 것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커피를 놓으면 다음날 사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가 다시 커피를 놓으면 이번에는 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가 호빵을 하나 사서 놓아두면 다음 날에는 손편지 같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호빵 따뜻했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벤치 한가운데를 사이에 두고 작은 것들이 오갔습니다. 직접 건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호가 먼저 가면 벤치에 놓아두고 갔고 여자가 나중에 와서 가져갔습니다. 여자가 먼저 놓아두고 가면 진호가 나중에 와서 발견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건네는 건 벤치 한가운데를 통해서였습니다. 직접 손에서 손으로 전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두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면서 대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고맙습니다 였고 사탕 하나가 저도 고마워요 였고 귤 하나가 오늘 춥죠 였고 호빵 하나가 네, 좀 춥네요 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느리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조심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진호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아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벤치 한가운데를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은 뭐가 놓여 있을까? 이 사람은 오늘도 올까 하는 그 기대가 5년 동안 죽어있던 아침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호가 새벽에 벤치에 가보니 한가운데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밤사이 이 사람이 와서 붙이고 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못 옵니다. 진호가 그 포스트잇을 읽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 온다는 하루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건지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내일 안 온다는 게 왜 마치 세상이 하루 쉰다는 말처럼 들리는 건지 하루도 아니고 단 하루 그 하루가 어째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1년 전에는 혼자 앉는 벤치가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앉는 벤치가 비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벤치에 무엇을 한 겁니까? 벤치는 그대로인데 벤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예상대로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못 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진호는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으니까요. 아프거나 바쁘거나 다른 일이 있거나 하루쯤이야. 진호는 커피를 마시며 벤치에 1시간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벤치 한가운데를 살펴봤습니다. 포스트잇도 없었고 사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벤치였습니다.
사흘째, 넷째, 닷새 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매일 새벽에 나와 벤치에 앉아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쓰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다니. 그래서 그냥 원래 앉는 시간이니까 앉아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자기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해 뜨면 일어나 경비실로 갔는데 요즘은 해가 뜨고도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늦게 올지 모르니까, 혹시 오전에 올지도 모르니까 그 혹시가 진호를 벤치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호의 하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업무 중에도 멍했습니다. 주민이 택배를 맡겨도 대답이 늦었고 CCTV 모니터를 보면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 경비원 박 씨가 최 선생,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라고 물었지만 진호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공원 벤치에서 매일 봤던 모르는 사람이 안 와서 그렇다고?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진호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잘 못 잤지만 요즘은 새벽 5시가 아니라 3시, 2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픈 걸까? 이사를 간 걸까? 아니면 그냥 이 벤치에 오는 걸 그만둔 걸까? 이유가 뭐든 진호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말을 건 적 없었으니까요. 이름도 모르니까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1년이 넘도록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왼손잡이라는 것, 검정 패딩을 입는다는 것, 벤치를 손으로 쓸고 앉는다는 것, 그 3가지뿐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도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건 갑작스러웠지만 적어도 이름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함께 산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사진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고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건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이름도 기억도 약속도 없는데 텅 빈 벤치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걸 진호는 54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고. 1년이 넘는 시간은 그냥 지나간 시간이었고 벤치는 다시 진호 혼자의 벤치로 돌아간 거라고. 진호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시 예전의 무감각한 아침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11번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호가 벤치에 가보니 벤치 한가운데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진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밤사이 누가 와서 붙이고 간 것이었습니다. 노란 포스트잇, 동글동글한 글씨.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진호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글씨를 읽기도 전에 이 글씨가 그 사람의 글씨라는 것만으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원에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나옵니다. 진호는 그 포스트잇을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게 아니라 주저앉은 겁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서 그대로 벤치 위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안도와 걱정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몸이 버텨주지 못한 겁니다. 병원. 이 사람이 아팠던 겁니다. 열흘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건 작은 병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진호는 그 열흘 동안 이 사람이 어디인가에서 아프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호가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이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혹시 혼자였을까? 옆에 누가 있었을까? 이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는 걸까? 진호가 모르는 이 사람의 삶이 그 열흘 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진호는 상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호는 포스트잇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54년 동안 남 앞에서 운 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벽 벤치에서조차 울지 못했습니다. 우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울어도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허락을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진호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뭔지를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을 정면에서 본 적도 손에 꼽고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진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54살 먹은 남자가 벤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러운 건지 아름다운 건지 위험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 이건 진호가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종류의 감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건 의무와 습관과 세월이 빚어낸 감정이었고 지금 이건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텅 빈 자리 하나가 만들어낸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진짜라는 증거인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빨리 이불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온다고 했으니까요. 내일부터 다시 나옵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텀블러에 담고 종이컵도 2개 챙겼습니다. 하나는 혹시 커피가 식을까봐 여분으로. 현관을 나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떨림을 감추며 공원으로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었고 하늘에 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벤치가 보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요. 진호는 벤치 왼쪽 끝에 앉았습니다. 텀블러를 열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입술 옆으로 살짝 흘렀습니다. 소매로 닦으며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 20분. 진호는 시계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진호가 온 뒤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안 오는 건가? 또 안 오는 건가? 병원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책로 쪽에서 느린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었다가 다른 사람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벤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소리가 났습니다. 손바닥이 벤치 위를 쓸어내리는 소리. 진호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벤치 오른쪽 끝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54년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운 적 없는 사람이 지금 울 것 같아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텀블러를 열었습니다. 종이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오늘도 손이 떨려서 조금 흘렸습니다. 종이컵을 들고 일어서서 벤치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진호가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밤새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 마지막에 남은 글씨가 적혀있는 포스트잇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진호가 이 사람에게 건네는 첫 번째 말,
입으로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글로 쓴 말이었습니다. 글이든 말이든 이것은 진호가 54년 만에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는 안부였습니다. 종이컵 옆에 포스트잇을 놓고 진호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앞을 보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오른쪽 끝에 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기척, 종이컵이 들려 올려지는 소리, 그리고 포스트잇이 벤치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바스락 소리. 가져갔습니다. 커피도, 포스트잇도. 진호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이 포스트잇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고작 5글자인데 이 5글자 안에 1년 넘게 삼키고 삼켜왔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알까요? 모를 겁니다. 알 수 없겠죠. 이건 그냥 괜찮으세요? 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진호에게 이 5글자는 에베레스트를 넘은 것과 같았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 소리,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작은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뒤 무언가가 벤치 위에 놓이는 소리. 진호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포스트잇이 닿았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글동글한 글씨.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진호는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진호는 이해했습니다. 병원이 아닌 여기, 집이 아닌 여기, 이 공원, 이 벤치, 그리고 이 사람의 옆, 그게 여기라는 걸요. 이 사람이 괜찮은 이유가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요. 진호가 새 포스트잇에 썼습니다. 3글자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이 3글자가 담고 있는 무게를 아는 사람의 신중함이었습니다. 저도요. 벤치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2 사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트잇만으로 대화했습니다. 벤치 양 끝에 앉아서 같은 아침을 바라보면서 진호는 이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입으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글씨로 건넨 것들이 54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포스트잇이 계속 오갔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2, 3일에 한 번 정도. 벤치 한가운데 놓인 포스트잇이 2 사람의 우체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느리고 가장 조심스러운 우체통. 오늘 하늘 좋네요. 네, 가을이에요. 감기 조심하세요. 당신도요. 짧았습니다. 한 번도 길게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짧은 문장들이 진호에게는 어떤 편지보다 길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오늘 하늘이 좋네요 라는 말 안에 오늘도 와줘서 고맙습니다가 들어있었고,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말 안에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가 들어있었습니다. 쓰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고 읽는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2 사람 사이의 거리가 아주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앉고도 남을 만큼의 거리가 어느 날 보니 두 사람이 겨우 앉을 만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니 두 사람이 앉기에도 좁을 만큼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옮긴 건지 모릅니다. 어쩌면 둘 다 조금씩 옮긴 건지도 모릅니다. 의식하지 않은 채로 몸이 먼저 알아서 옮긴 건지도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11월의 첫 주,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진호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왔습니다. 오늘도 검정 패딩, 오늘도 벤치를 손바닥으로 쓸고 앉는 동작.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이 앉은 자리가 달랐습니다. 오른쪽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호 바로 옆이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 1년 넘게 유지되어 왔던 그 안전거리가 오늘 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진호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검정 패딩 소매가 진호의 점퍼 소매에 거의 닿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1년 넘게 옆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 맡는 냄새였습니다. 거리가 이만큼 가까워져야 알 수 있는 것이 비누 냄새라는 걸 진호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에서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매일 옆에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목소리,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래 말을 안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쓰지 않은 악기처럼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 하지만 그 삐걱거림 안에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이 사람도 얼마나 오래 망설였을지 그 떨림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의 얼굴을 정면에서 봤습니다. 1년 넘게 옆모습만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울기 직전의 눈이었습니다. 감정을 겨우 붙잡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이 다릅니다. 예쁜 건 눈이 좋아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건 가슴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래 혼자였던 사람의 얼굴에 남는 특유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진호의 거울 속 자기 얼굴에도 있는 바로 그 빛이요.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이 사람처럼 오래 말을 안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저야말로 두 사람의 첫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합쳐서 9글자. 1년 3개월의 침묵 끝에 나온 첫 대화의 전부가 9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수백 마디를 쏟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1년이 지나도 9글자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진호는 알았습니다. 이 9글자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대화였다는 걸요. 수백 마디보다 이 9글자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걸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12월의 새벽은 칼날같이 차가웠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매일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양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란히였습니다. 어깨와 어깨 사이에 손 하나 들어갈 만한 간격. 포스트잇은 여전히 가끔 오갔지만 이제는 짧은 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로요. 오늘 많이 춥네요. 네, 바람이 세요. 그런 정도. 날씨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어디 사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진호는 묻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왜 매일 이 벤치에 오는지, 열흘간 입원한 건 무슨 병이었는지, 검정 패딩을 벗지 않는 이유는 뭔지, 벤치를 쓸고 앉는 습관은 어디서 생긴 건지 궁금한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물으면 이 사람이 그 여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됩니다. 누군가가 되면 관계가 되고, 관계가 되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올 수 있고, 실망이 오면 또 누군가를 잃게 됩니다. 진호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한 사람을 이미 잃어봤으니까요. 이 사람까지 잃게 되면 이 벤치에 다시는 앉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이름도 모른 채 옆에 앉아만 있는 것이 관계가 아니라 회피라는 것도요. 다가가는 게 두려워서 적당한 거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이라는 것도요. 진호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 물어봐야지. 이름을 물어봐야지. 그런데 아침이 되면 또 입이 굳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포스트잇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잃을까봐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그날 아침 진호가 벤치에 가보니 이 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보통은 진호가 먼저인데 오늘은 이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벤치에 뭔가를 놓아두고 좀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진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다가가자 이 사람이 벤치 위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뜨개질로 만든 장갑이 한 짝 들어있었습니다. 한 짝. 양쪽이 아니라 왼쪽 한 짝만. 남색 털실로 촘촘하게 짠 장갑이었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5개 다 있는 보통 장갑이 아니라 엄지만 따로 나와 있고 나머지 4손가락은 하나로 묶여있는 벙어리 장갑이었습니다. 두툼했고 만지면 따뜻했습니다. 포스트잇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오른손은 커피잔을 드시니까 왼손만 시려울 것 같아서요. 진호는 그 포스트잇을 읽고 장갑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호를 얼마나 오래 보고 있었는지가 이 장갑 한 짝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의 오른손에는 항상 텀블러가 들려 있습니다. 텀블러가 따뜻하니까 오른손은 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손은 주머니에 넣거나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고 차가운 공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알려면 1년 넘게 매일 봐야 합니다. 매일 보면서 이 사람의 왼손이 시렵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실을 사서 뜨개질을 해야 합니다. 장갑을 뜨면서 이 사람의 손 크기를 가늠해야 합니다. 옆에 앉아서 봤던 손의 크기를 기억해내서 그에 맞춰 코를 잡아야 합니다. 그게 뭔지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른 척하기엔 54년을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호에게 주고 있었던 것은
커피에 대한 답례가 아니라 진호라는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진호는 장갑을 왼손에 끼웠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진호의 손 크기를 알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조금 크거나 조금 작을 수도 있었는데 딱 맞았습니다. 두툼한 털실이 손가락 사이사이를 감싸 안으며 온기를 전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차가웠던 왼손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에서 시작해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닿았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어 이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진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면으로 제대로 서로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호가 무릎 위에서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래 썼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오래 걸린 문장이었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심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벤치 위에 놓았습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이 사람 가까이에. 거리가 사라졌으니 포스트잇의 위치도 달라진 겁니다. 이 사람이 포스트잇을 읽었습니다. 오래 읽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오래 읽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진호의 위치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처음 본 이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고 볼에 작은 보조개가 생기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진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묻기를 잘했다고. 1년 3개월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이 사람이 펜을 들어 포스트잇 뒤에 썼습니다. 윤정. 포스트잇을 진호에게 건넸습니다. 벤치 위에 놓은 게 아니라 처음으로 손에서 손으로 건넨 겁니다. 이 사람의 손가락이 진호의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장갑을 만들어주고도 자기 손은 차가운 사람. 진호가 포스트잇을 받아 읽었습니다. 윤정. 두 글자를 소리 없이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윤정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그 사람, 그 여자, 옆에 앉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왔던 이 사람에게 이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지만 이제야 알게 된 이름. 진호가 펜을 들어 포스트잇 아래에 썼습니다. 진호. 이 사람에게, 윤정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에도 벤치 위가 아니라 손에서 손으로 진호의 손가락이 윤정의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진호의 왼손이었습니다. 장갑을 낀 왼손. 털실 너머로 윤정의 손가락 온도가 전해졌습니다. 윤정이 포스트잇을 읽었습니다. 진호. 두 글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 사람의 이름이 진호였구나 하는 것처럼 1년 동안 이름을 모른 채 옆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이름을 알고 나니 이 사람이 처음부터 진호였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두 사람은 이제야 서로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세상에는 이런 만남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오가는 만남이 아니라 한참이 지나서야 이름이 오가는 만남. 온기가 먼저 오고 마음이 먼저 오고 이름은 마지막에 오는 만남. 어쩌면 그게 가장 정직한 순서인지도 모릅니다. 이름보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직업이나 나이나 사정보다 먼저 이 사람의 왼손이 시렵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이름을 아는 것보다 훨씬 깊이 아는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나란히. 진호의 오른손에 텀블러, 왼손에 남색 벙어리 장갑, 두 사람 사이에 종이컵 하나. 오늘은 한가운데가 아니라 윤정 바로 옆에 놓여 있습니다.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앉고도 남을 만큼의 거리가 사라지는데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누군가는 느리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54년 동안 거리를 유지하는 것만 배운 남자에게 거리를 줄이는 법을 가르쳐 준 건 벤치 한 짝의 장갑이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겨울 아침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빛이 걸렸습니다. 벤치 등받이에 오래전에 누군가가 칼로 새겨놓은 낙서가 있었습니다. 진호가 이 벤치에 5년 동안 앉으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글자, 오늘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앉아봐. 괜찮아지니까. 진호는 그 글자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이 벤치에 앉았던 누군가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언제 새긴 건지, 누가 새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일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혼자였을까요? 그 사람도 이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괜찮아졌을까요? 맞았습니다. 여기 앉으니까 괜찮아졌습니다. 진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옆을 봤습니다. 윤정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처음 커피를 건넸을 때와 같은 자세. 하지만 오늘은 입술이 파르스름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진호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정이 웃었습니다. 진호도 웃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진호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화장대 위에 놓인 아내의 머리빗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치우지 못했던 머리빗. 오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머리빗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 괜찮아질 것 같아.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빈 방에 떨어진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 말을 하고 나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이 빈집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벤치 위에 놓인 장갑 한 짝이 이 남자의 5년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름이 윤정이라는 것, 왼손잡이라는 것, 검정 패딩을 좋아한다는 것, 벤치를 손으로 쓸고 앉는다는 것, 비누 냄새가 난다는 것, 글씨가 동글동글하다는 것, 웃으면 보조개가 생긴다는 것. 모르는 것은 훨씬 많습니다. 나이도, 사는 곳도, 매일 이 벤치에 오는지도, 열흘간 어디가 아팠는지도, 검정 패딩을 벗지 않은 이유도, 벤치를 쓸고 앉는 습관이 어디서 생긴 건지도. 하지만 진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이름을 알기까지 걸린 시간이 가르쳐준 게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가면 빨리 도착하지만 빨리 지나쳐버리는 것들이 있고, 천천히 가면 늦게 도착하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과 나눌 내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내일도 이 벤치에 앉을 겁니다. 커피를 한 잔 따라 옆에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 쥐는 걸 옆에서 바라볼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벤치 하나, 커피 한 잔, 장갑 한 짝, 그리고 이름 두 글자. 54년 만에 찾은 온기의 전부가 여기 이 벤치 위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 채널의 첫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까 오래 고민했습니다. 마음에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을빛 연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